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상위 20%가 전체 상금의 뭐 80%를 가져간다라든지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일부가 상당수를 싹쓸이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건설사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매년 7월에 정부에서 집계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발표합니다. 시공능력 평가라고 해서. 이게 올해 7월에 발표한 순위입니다. 1등이 삼성, 2등이 현대, 3등이 대우, 뭐 저기 밑에 20등이 금호건설, 뭐 이런 식인데, 이 순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평가, 신인도평가까지 이 네 가지 항목을 더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1번 실적평가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올리면 되고, 2번 경영평가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영을 잘했는지, 뭐 돈 엄청 많이 빌린 거 아닌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세 번째 기술능력평가는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뭐 4번 신인도평가는 안전사고 많이 났는지 안 났는지 등등, 이런 걸 정량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걸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 대상이 총 2,956등, 거의 뭐 3,000개예요. 3,000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실적평가액을 보면 상위 2%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거의 파레토 법칙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극소수의 2%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최상위층이 싹쓸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한번 보세요. 최상위 건설사만 보이잖아요. 더샵, 힐스테이트, 레미안, 뭐 이편한 세상,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들만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건설업에는 이렇게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는 걸까?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공정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재계 순위인데, 삼성, SK, 현대, 포스코, 롯데, 뭐 이런 곳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이잖아요. 재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돈 많은 회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룹사이기 때문에 자체 공사 물량도 많다는 거예요. 뭐 그룹사에서 나오는 자체 사옥이거나 그룹사에서 나오는 공장이거나 그런 거 다 자기들이 짓는 거죠. 삼성이나 SK가 몇 조짜리 자기네 반도체 공장 지으면서 뭐 다른 건설사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브랜드 파워도 무시 못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 집이 이렇게 뭔가 좀 잘 알려진 이런 브랜드 주택이고 싶어 하는 입주자들은 뭐 메이저만 선택할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메이저들이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특허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특허나 기술력이 수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메이저가 싹쓸이하는 이런 과도한 쏠림, 이걸 뭐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 3,000개는 그나마 뭔가 이 등위 산정이 가능한 범위의 업체 수였던 거고, 실제 전체 건설사 수,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22년 현재 18,887개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야말로 뭐 아무나 건설사를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들한테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들 싸게만 들어올 거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 다 죽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선 결국 숫자를 줄여야 돼요. 업체의 수를 상당 부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늘고 있어요. 2010년에 11,956개였는데 2022년에 18,900개로 7,000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줄여야 적정하냐? 건설업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높았던 시기가 2017년도네요. 5.51%. 이 5.51%가 21년도에 3.4%로 줄어들었어요. 5.51에서 3.4, 60% 줄은 거잖아요.
회사의 숫자도 이 비율만큼 줄여야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라는 거죠. 이 하위층 여기 40%를 줄여줘서 이 최상위층에 있는 이 메이저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큰 시장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거고, 여기 중간층 여기는 가격 경쟁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시장에 이 최상위층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최상위층은 본사 관리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이들하고 붙을 수가 없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도 살고 얘도 살고 모두가 사는 방안은 여길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과도한 쏠림은 이상신호다. 끝.